안녕하세요. 알파카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급하게 좀 모였는데요. 이름하여 리얼리티쇼. 리얼리티쇼. 네. 알파카에서 관할구역이라는 컨텐츠로 간간히 인사를 드렸던 네. 성지 매니저님이랑 저 남과장이랑 같이 찍게 됐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건물 관리를 저희가 알파카에서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고급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있고 약간 알쓸신잡처럼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재밌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담아보면, 담백하게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찍어보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또 실제로 요즘에 이제 누수도 좀 지나가고, 그러니까 장마나 태풍 지나가면서 실제로 건물 관리에 대한 상담 전화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와요. 맞아요. 근데 많이 오는데 저희가 뭐 유선상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하면서 건물관리팀에서는 어떤 걸 해주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희는 사실상 좀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저희는 정말 그 함축적인 속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느낌들을 저희도 항상 느껴요. 한번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사실 그런 임대인분들의 그런 의문이 결국에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관리를 맡겨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약간 그런 의문이 많으세요. 본인들이 다 직접 하다가 버거우시다 보니까 이제 문의를 맡기시는 건데, 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힘들 뿐이다. 근데 너네의 전문성, 너는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딥하게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걸 되게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주요 저희 관리부의 업무사항이라 하면은 이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시설 관리, 임대차 관리, 공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설 관리 안에서도 굉장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누수, 동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부품이나 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그런 걸 관리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뭐 소방, 전기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누수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름에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도 이제 결로형으로 또 누수가 또 생기기도 하고. 크게 나누면은 이제 배관 누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가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약간 나눠서 또 들어가면은 또 배관이 뭐 상수 배관인지 뭐 오수 배관인지 뭐 난방 보일러 배관인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방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옥상 외벽 방수, 아니면 뭐 옥상 우레탄 방수, 아니면 바닥에 뭐 주차장 방수가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방수 문제는 있어요. 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에 보통 물을 쓰는 곳에는 바닥이나 벽에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든지 오래됐다든지 하면 아래층으로 또 이제 물 새고 하는 거죠. 건물이라는 게 물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는 어떤 건물이든 약간 필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수가 났다. 그럼 진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많은 분들이 대충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저희가 또 하는 일이랑도 연관이 되지만, 누수가 나면은 뭐 누수를 확인을 하고 조치 공사를 하고 끝, 약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누수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누수가 일단 나면은 저희는 일단 임차인에게서 먼저 이제 누수가 인입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수를 먼저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세요. 누수가 났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임차인의 민원 응대를 해야 되고요. 누수로 인해서 뭐 피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러면은 최대한 또 다독여주면서 빠르게 현장 확인을 해서 안심을 또 시켜드려야 돼요.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누수의 그 뭐 조치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임차인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임차인의 공간에 우리가 그래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들어가서 확인을 하든 공사를 하든 결국에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임차인을 통해서 이제 뭐 민원 응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느낀 게, 임대인분들 중에서 저희 알파카 빌딩 관리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맞아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사실 이게 한국인의 특성상 쓴소리?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좀 어려워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막 당장 와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또 그거는 또 바로 조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계속 내렸고 비로 인한 누수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중에는 또 외벽에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좀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하고, 그 방수 처리를 한 이후에도 그거를 또 말리는 기간도 그러네요. 필요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3, 4일에서 일주일에 정도는 비가 안 와야 되는 건데 장마 때는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예방을 하더라도 사실 생길 누수는 생겨요. 일단 건물에 노후로 인한 누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일반 주택에 사는데도 누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건물 임대인이나 임차인분, 사무실 임차인분이 아니더라도 누수는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뭔가 알아두면 좋을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누수도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 뭐 이런 것들이 결로 문제로 인한 누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전문 업체들이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은 누수라고 해서 방수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수 배관 누수까지 모두 다 잡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전문으로 따지면은 방수업체 따로, 배관업체 따로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면은 방수하시는 분들은 건물 외관이라든지 방수만 디테일하게 보시고 배관업체 쪽에서는 이 건물 내에 있는 수도 배관에 뭐 지나가는 어디가 파손됐는지 어디에 이런 게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알아셔야 되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이걸 파악하셔야 되다 보니까 약간 전문 분야가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내가 내 건물에서 누수가 났을 때 정확한 업체를 내가 선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이 누수가 어떤 걸로 인한 누수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원인 파악에 원인 대한 파악. 좀 느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할 때 뭐 가장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이 누수가 비가 올 때 나는 누수이냐, 비가 그쳐도 이 누수가 있느냐 이거를 일단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결국에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배관 누수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배관 누수는 빠르게 업체를 섭외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하고 빨리 그 누수가 발생한 그 스팟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또 팁은 이제 물이 만약에 똑똑 떨어진다고 치면 그 물 떨어지는 주기가 간헐적인가, 그러니까 불규칙한가, 규칙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규칙적인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상수배관이에요.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 수도 사업소 배관에서 이제 건물로 물이 공급되는 배관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요. 하수 배관 같은, 그러니까 사용한 물이 나가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물 떨어짐이 불규칙적이에요. 물이 떨어졌다가 뭐 또 몇 시간 안 떨어졌다가 사용을 누군가 그쵸. 뭐 변기를 사용했던가 이런 느낌.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업체를 섭외해서 업체 사장님이 오셨을 때 내가 파악한 얘기들을 해드리면은 좀 더 원인 찾는 게 바로 공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 금액 협의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팁이 혹시 있나요? 그냥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누수 공사나 이런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사실 베스트는 그냥 안 깎는 게 베스트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최대한 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사업체 사장님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나중에 약간 안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이제 저희 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도 애초에 그냥 최저가로 주세요 저희한테. 뭔가 이제 업체를 섭외할 때 한 업체만 섭외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너무 급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당장 하나라도 오는 업체에다가 하는 게 맞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업체 불러서 보고 견적 비교하고 그리고 공사 방법 비교하고 뭐 두세 군데 업체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중에서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세 군데가 왔는데 원인이 다 다르고 공사 방법도 다 달라.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뭔가 추후 조치, 그러니까 결국 뭔가 누수가 발생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또 누수가 발생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누수 공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게 사실상 많지 않아요. 재발생하는 경우들도 더 있어요. 그렇게 재발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재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사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서 또 추가적인 보완을 하고 임차인들하고도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또 누수가 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또 진정시켜 드리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런 걸로 또 실랑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엔 돈이 중요하니까.
뭐 임대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가끔씩 이제 임차인의 부주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때문에 누수 공사가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협의를 중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된 분쟁 때문에 판례 같은 걸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임대인분이 임대차 계약에 특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런 누수나 네.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네.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임대인분이 일정 부분이라도 무조건 맞아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누수가 있으면 피해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뭔가 손해배상 이런 쪽의 뭐 위로금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결국에 또 보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전달드리면 구독자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었고 4층에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건물 4층 위에는 바로 이제 옥상이었고 근데 옥상에서 배관이 막혀가지고 비가 많이 온 날 이제 옥상에 물이 아예 차버린 거예요. 거의 뭐 한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찼고 건물 벽면에 이제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균열로 이제 물이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4층으로 누수가 됐고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양복점이었어요. 네, 남성분들 양복, 수제 양복 이런 거 제작하는 양복점이었는데 누수는 결국에는 하룻밤 만에 조치는 다 됐고 누수 복구는 다 됐는데 이제 피해 입은 원단들이라든지 그런 양복들이 이제 많잖아요. 임차인 측에서 이제 먼저 요청한 피해 복구 피해 사항은 상품 피해가 4,200, 원단 피해가 4,100. 네. 이제 임차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맞아요. 근데 또 이 원단들도 저희는 사실 원단이나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분들께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물건 넣은 명품 원단이고 한 마리에 뭐 이제 비싼 거는 뭐 1,000얼마짜리도 있고 1,000 몇만 원짜리도 있고 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와 내역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상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다행히 임대인이 그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험에 이제 누수 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그런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건물에 대해서 보험, 화재보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특약이 보통 이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일단 이 피해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 접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임차인분이 그 원단에 대해서 요청한 건 이제 뭐 4천 얼마라고 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원단들이 전부 다 새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이제 한 반 정도 쓴 것도 있고 뭐 한 3분의 1 남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다 재보세요. 그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필요한 과정이긴 하네요. 이 상품을 얼마에 샀고 이게 지금 뭐 50% 남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격 특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보험사를 통해서 임차인한테 지급된 지급 총액이 2,7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많이 줄었는데요. 1억이라는 거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너네가 피해 보상을 해줘라, 임대인아 해줘라 약간 이랬던 건데 그걸 보험사에서 2,7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협의를 대신 봐준 느낌도 좀 있네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사실상 임대인 측에서도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렌트 프리를 주면서 그 임대료 면제로 어느 또 정도의 보상을 또 했죠. 추가적으로 영업 손실이라든지 뭐 인건비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이거는 아예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 범위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저희가 이제 뭐 중간에 협의 도와드리면서 이제 렌트 프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해드렸죠. 결국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는 거는 재물 피해만 맞아요. 해주고 그 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던 영업 손실, 뭐 인건비 손실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례들처럼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봐서 해결을 받던 거네요. 맞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누수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뭔가 대략적인 느낌은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마 다른 데서 써먹으실 수 있는 이제 많은 팁들을 또 배우실 거고 뭐 하시다가 좀 너무 어렵다 아니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저희한테 얼마든지 문의 주셔도 되시고요. 여기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가 또 다음번에 이제 시리즈물로 또 다른 편을 준비를 할 텐데 네. 오늘 뭐 보신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그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